청취자님 혹시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쩍 갈라지는 현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쪽 땅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데 바로 한편 옆에 있는 다른 쪽 땅은 깊은 나락으로 푹 꺼져버리는 약간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 말입니다. 아, 네.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죠. 분명히 같은 대지 위에 서 있는데 겪고 있는 차원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는, 뭐랄까, 아주 기묘한 현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다 같이 커다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2026 3월 31일의 슬기는 마치 그 갈라진 두 개의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엄청나죠?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2020년 1분기 마지막 날에 블룸버그 TV 자료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윅, 데일리, 테크놀로지, 크립토 방송 내용들을 싹 다 모아봤는데요. 솔직히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란 지도부가,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 각자의 강렬한 주장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하루 종일 충돌하는 날이었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미리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등장할 정치인들이나 그 어떤 특정 진영의 편도 절대 들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히 중립입니다. 네, 우리의 임무는 이 요란하고 양단에 있는 발언들 밑에 숨겨진 그 진짜 경제적 시그널들 있잖아요. 그 팩트와 아이디어의 연결고리만 아주 날카롭게 해독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장을 뒤흔든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S&P 500 지수가 무려 2.4% 이상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약 100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 양측이 드디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안도 랠리죠. 아, 표면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세부 사항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열지 않고도 군사작전을 마무리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그럼 이란 쪽 반응은 어떤가요? 이란 대통령 역시 종전을 원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배상금 지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절대적인 주권 인정이라는 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죠. 서로 완전히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그거 진짜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뭐 그건 월스트리트나 백악관 사정이고요. 당장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하는 우리 청취자님들 입장에선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지표를 보니까 국제유가인 WTI가 배럴당 101달러, 브렌트유가 104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치명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갤런당 4달러가 넘는 기름값을 내야 하잖아요. 이거 완전 거실에 불이 안 번졌다고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실상 주방은 이미 다 타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이 괴리에 대해서 금융권 거물들의 의견도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니까 즉각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고 아주 낙관했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나 피터 애트워터 교수는 전혀 다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 표면적인 지표 아래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장기적으로 뼈아픈 경제적 여파가 시작되었다고 본 거죠. 아, 맞아요. 그 에트워터 교수가 언급한 스튜 레너드 주니어라는 식료품점 CEO의 현장 증언, 그거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마트 사장님 입장에서 가격을 안 올리려고 그 얇은 마진을 깎아가며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현장의 타격이 아주 생생했죠. 초콜릿 가격은 폭등하고 플로리다 한파에 거기다 트랙터 연료비까지 치솟으면서 채소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으니까요. 심지어 소 사력 두수가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대요. 세상에, 안심 스테이크 가격이 파운드당 16달러 99센트까지 치솟으니까 소비자들이 스테이크를 포기하고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돼지갈비로 식단을 강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일상적인 현상이 왜 중요한지 그 기저를 들여다봐야 해요. 애트워터 교수가 지적한 K자형 경제의 끔찍한 심화가 정확히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예전에는 이 K자형 경제를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 같은 약간 모호한 단어로 비유하곤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에스컬레이터와 런닝머신의 차이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러닝머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산과 자본을 가진 상위 계층은 가만히 서 있어도 에스컬레이터처럼 위로 쭉쭉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라는 가혹한 런닝머신 위로 죽어라 뛰고 있는 거예요. 아, 조금만 발을 멈추거나 삐끗하면 바로 뒤로 처박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5년 경제를 지배했던 단어가 불확실성이었다면 2026년 현재 이 러닝머신 위를 걷는 하위 계층을 짓누르는 단어는 바로 무력감입니다. 월가의 단기적인 안도랠리와 실물 경제의 뼈아픈 비용 상승 사이의 단절은 영구적으로 갈라지고 있죠.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쩍 갈라진 땅이 바로 이거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단순히 장바구니 물가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강제로 뜯어고치고 있어요. 유가 폭등에 지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각자 알아서 원유를 지키라고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바다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려는 그 이유를 봐야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 세계 상업용 조선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꽤 낮다고는 들었는데 단 0.1%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보다 무려 230배나 더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죠.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와, 미쳤다. 230대 1이요? 그건 진짜 사람이 타는 군함을 새로 만들 돈도 기술력도 심지어 인프라도 다 고갈되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와 자본시장이 내놓은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튀어버렸어요. 덩치 크고 건조하는 데만 6년에서 8년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드는 전통적인 구축함을 고집하는 대신에 무인 시스템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아, 그 박쇼에 나왔던 회사요. 사로닉이라는 곳이었죠? 네, 사로닉이라는 국방테크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벌써 1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자율주행 무인 드론 모트를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차갑고 효율적인 계산인 건 알겠는데 만약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거나 해킹 한 번에 미 해군의 로봇 함대가 멈춰버리면 어떡하죠? 그 의구심이 정확히 핵심을 찌릅니다. 그렇죠. 글로벌 무역로를 보호하는 방식을 통째로 AI한테 외주 주는 건 좀 치명적인 약점 같은데요. 그런데 사로닉의 CEO 디노 마브로카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군함 건조로 보지 않더라고요. 철강을 자르고 용접하는 중공업의 영역에서 코드를 짜고 AI 모델을 짚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플랫폼 영역으로 국방 자체를 재정의한 겁니다. 아, 완전히 관점이 다르네요. 네, 칼라일 같은 대형 사모펀드들이 왜 지금 미국의 국방산업 재건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배를 수주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무기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겁니다. 해킹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걸지 않고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확장성을 선택한 거죠. 와, 철강과 용접의 시대에서 코드와 플랫폼의 시대로 국방이 넘어갔다. 이거 정말 거대한 전환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눈을 더 크게 뜨셔야 합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가 국방을 재편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AI 인프라가 전 세계의 돈과 에너지를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국방에 몰리는 자본도 엄청나지만 민간 AI 시장의 자본 집중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자료에 따르면 오픈 AI가 무려 8,52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2억 달러 펀딩에 성공했어요. 8,520억 달러요? 단위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는데요. 게다가 아마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아크인베스트 ETF를 통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30억 달러나 흘러들어갔죠. 와, 진짜 미친 듯이 돈이 몰리네요. 거기다 엔비디아는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코어위브라는 클라우드 기업은 엔비디아 칩이랑 메타와의 장기 계약을 담보로 무려 85억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조달했다면서요. 도대체 반도체 칩이랑 계약서만으로 어떻게 85억 달러를 대출받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현대 자본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거대한 공장이나 부동산이 담보여야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땅이나 건물을 잡히죠. 하지만 코어위브가 칩을 담보로 빚을 냈다는 건 이제 연산 능력 자체가 월스트리트가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유형 자산, 즉 21세기의 금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산 능력이 금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리콘 포토닉스도 왜 중요한지 짚어봐야 합니다. 왜 기존 구리선을 버리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 할까요? 글쎄요? 속도 때문인가요? 네, 지금 AI 모델 훈련은 선형적 발전을 넘어 기하급수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 많아서 기존 구리선으로는 그 열과 병목 현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와 효율이 필요한 거죠. 기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빚을 끌어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이게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모순이 등장합니다. 8,500억 달러라는 그 거대한 자본이 빛의 속도로 AI에 빨려 들어가는 동안 과연 그 기술이 실물 경제에 우리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머디워터스의 칼슨 블록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졌죠. AI 발전 속도라면 현재 지식 근로자 8명 중 7명이 대체될 거라고요. 네, 아주 무서운 전망이죠. 청취자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동료 8명 중 7명을 해고할 그 기술에 막 열광하면서 퇴직연금이나 ETF로 매달 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내 일자리를 없앨 기계에 내 돈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주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근데 칼슨 블럭의 주장은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윤리적 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적한 건 패시브 투자의 둠루프, 즉 파멸의 연쇄작용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둠루프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현재 S&P 500 상승의 상당 부분은 기계적인 ETF 자금이 이끌고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 401k 같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아무 생각 없이 시장 전체를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네,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AI로 인해 지식 근로자 8명 중 7명이 대량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달 들어오던 그 기계적인 매수 자금이 뚝 끊깁니다. 아,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를 멈출 테고, 아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연금을 깨서 오히려 주식을 막 팔아치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시장을 끝없이 밀어올리던 거대한 기계적 매수세가 순식간에 기계적 매도세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AI로 7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의 극치를 달성하겠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고 주식을 사줄 거대한 중산층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와, 기반이 사라진 S&P 500의 패시브 시스템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재앙. 그것이 바로 칼슨 볼록이 경고하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세상에, 기업 가치는 막 솟아오르는데 정작 경제를 지탱하는 7명의 근로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조. 진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다는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그렇다면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과 그 거대한 자본은 이 붕괴를 피해서 대체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본과 인류의 야망이 정부의 통제가 닿거나 아예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공간으로 탈출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통찰력 있는 연결입니다. 지구의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붕괴를 피해 자본이 선택한 두 개의 완벽한 피난처가 있죠. 하나는 물리적 도피처인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도피처인 암호화폐 생태계입니다. 그럼 물리적 도피처부터 보죠. 당장 내일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된다고 합니다. 무려 50년 만에 인류가 직접 달로 돌아가는 미션이잖아요. 2012년부터 여기에 투입된 돈이 9,300억 달러가 아니고 93억 달러고 이번 한 번 발사에만 40억 달러가 탑니다. 국가 안보를 민간 AI 로봇한테 외주 주면서까지 아낀 돈을 달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쏟아붓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숨막히는 우주 패권 경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요. 우주가 국가 차원의 새로운 개척지라면 암호화폐는 기관과 시민 차원의 완벽한 디지털 탈출구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즉 ICE가 2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가치의 암호화폐 거래소 OKX 지분을 인수했죠. 전통 금융의 상징인 그 IC가요. 왜 그렇게 거대한 베팅을 한 걸까요? 그들이 노리는 건 뉴욕 증시처럼 개장과 폐장 시간이 정해진 낡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경도 없고 통제도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유동성이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금융 인프라를 손에 쥐려는 거죠. 아, 그 국경 없는 24시간 인프라라는 말이 체애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 대표 인터뷰에서 정말 소름 돋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전쟁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내에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생태계가 존재한대요. 네, 금액이 엄청나죠. 근데 덕이 막힌 건 그 사용자의 절반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란 혁명 수비대고 나머지 절반은 자국 화폐의 가치 폭락이랑 정권의 억압을 피하려는 평범한 이란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묘하고도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독재 권력과 억압받는 시민이 서로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똑같은 안전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양쪽 모두가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이 통제가 완전히 풀려버린 부작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의 급성장을 두고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전쟁이 날지 말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를 두고 24시간 내내 도박을 벌이는 곳인데 여기에 내부자 거래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만약 특정 고위 관료가 폭격 결정을 미리 알고 폴리마켓에 수백만 달러를 베팅한다면요. 이게 도박입니까? 아니면 무기화된 금융입니까? 그게 바로 규제 당국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알고랜드 같은 코인이 미국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전통금융권의 채택이 가속화되는 한편 통제 불가능한 이런 예측 시장은 정부의 비대칭성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파편화요? 네, 단일했던 글로벌 시스템이 산산조각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는 더 이상 국제 질서를 믿지 않고 우주로 피신하고 거대 자본과 일반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화폐 대신에 언제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24시간 디지털 자산 공간으로 피난처로 옮기고 있는 거죠. 청취자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장 마트에서 삼겹살 한 근 사기도 버거운 판국에 저 위에서는 930억 달러를 들여서 달에 가고 바다에는 로봇 군단이 깔리고 8,500억 달러짜리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람들은 달력도 시계도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전쟁이 나냐 마냐를 두고 돈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발딛고 있던 단 하나의 지구촌 경제라는 개념은 사실상 이미 붕괴했습니다. 국가는 우주로, 국방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자본은 범용 인공지능과 디지털 암호화폐로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맹렬하게 흩어지고 있죠. 뿔뿔이 흩어지는 거군요. 네, 이 미친 듯한 속도전에서 옛날 방식의 실물 경제에 남겨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는 러닝머신 위에서 K자형의 저점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란발 위기와 맞물려서 폭등한 주식시장,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에 짓눌려 무력감을 느끼는 그 K자형 경제의 생생한 이면을 저희가 살펴봤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땅 반대편에서는 배를 만들 능력을 잃어버린 미국이 무인 로봇보트로 바다를 덮고 8,5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AI가 스스로를 해고할 기계의 연료가 되며 93억 달러짜리 우주 미션과 24시간 돌아가는 디지털 피난처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쩍쩍 몰려가고 있는 현상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각각 완전히 떨어져 있는 뉴스처럼 보였지만 결국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의 자본 대이동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 동료 8명 중 7명의 직업을 대체하고 인간 대신 차가운 로봇보트가 바다의 무역로를 지키며 국경 없는 암호화폐가 24시간 쉬지 않고 인간의 모든 가치를 거래하는 세상이 진짜 온다면 네.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구축해온 이 전통적인 경제 생태계에서 과연 인간이 온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 남게 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지진으로 쩍 갈라진 땅,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러닝머신 뒤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솟아오르는 새로운 땅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쓰는 주역이 될 것인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그널들을 해독하는데 조금이나마 명쾌한 통찰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히 계세요.